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지금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블로그 애드센스 주말 배달 라이더, 스마트 스토어까지 선택지는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매년 5월이 다가오면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내 부업 소득이 300만 원을 넘었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건가?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는데 회사에 들키면 어쩌지?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세법,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를 기준으로 직장인 부업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300만 원 분기점과 2천만 원 분기점의 차이, 회사에 투잡이 노출되는 진짜 루트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숫자 기반으로 풀어드리니까 끝까지 보시면 본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직장인 부업 세금 이슈는 결국 2개의 숫자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3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가르는 기준이죠. 두 번째 숫자는 2천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이 두 숫자의 의미를 혼동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매달 통장에서 예상치 못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프리랜서나 엔잡러에게 이 한 달은 제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면 3.3% 원천 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걸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거기에 하루 0.0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부업으로 번 돈을 무심코 넘기면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인사팀에까지 투잡 사실이 들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 유형이에요.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기타 소득이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고 사업소득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블로그 애드센스 배달 라이더, 스마트 스토어 번역이나 디자인 같은 프리랜서, 외주 이런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기타 소득은 기준이 다릅니다. 순소득 300만 원을 초과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인쇄, 자문료가 여기에 해당하죠. 사업소득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성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 돈을 번다면 한 달에 10만 원만 벌어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금액 상관없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3.3%가 원천 징수됐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3.3%는 예납일 뿐 납세 완료가 아니에요. 5월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환급이 생기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면 기타 소득은 계산이 좀 다릅니다. 강연료나 원고료는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입 750만 원까지는 세법상 순소득이 300만 원이 돼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분리과세로 20% 원천 징수만으로 종결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300만 원이 세금 경계선이라면 2천만 원은 건강보험료 경계선입니다. 직장인이 월급 외에 부업이나 임대, 배당 같은 소득을 연 2천만 원 넘게 벌면 회사가 절반 부담해주는 일반 건보료 외에 소득거래 보험료라는 게 별도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소득거래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회사가 한 푼도 안 내줘요. 같은 7.19% 보험료율이지만 체감 부담은 2배가 되는 셈이죠.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보수의 소득에서 2천만 원을 빼고 12로 나눠서 소득거래액을 구합니다. 거기에 7.19%를 곱하면 월 보험료가 나옵니다. 숫자로 한번 체감해 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연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보수의 소득 3천만 원에서 공제액 2천만 원을 빼면 초과분은 1천만 원이고 소득거래액은 약 8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7.19%를 곱하면 월 약 5만 9,900원이 나오는데 연간 약 71만 9천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셈이에요. 딱 2천만 원을 살짝 넘긴 경우도 봅시다. 부업소득 2,200만 원이면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돼서 월 약 1만 1,900원이 추가됩니다. 전체 2,200만 원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초과분에만 붙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보수의 소득에 들어가는 항목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사업소득, 유튜브와 블로그 광고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이고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합산 1천만 원 이하면 제외됩니다. 본업 월급과 일용근로소득은 당연히 빠집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이전에는 이 기준이 3,400만 원이었는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2천만 원으로 내려왔고 2026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업너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건보료 고지서는 본인 주소지나 건강보험공단 앱으로만 발송되고 매월 25일 전후 납부일에 본업보험료와 별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도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간접 노출 루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실제 부업너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루트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입니다. 여기에 소득거래 보험료 납부 내역이 포함된 채로 회사 경리에게 제출되는 경우예요. 두 번째 루트는 경리 담당자가 직원 건보료 변동을 모니터링하다가 추가 부과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이중취득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루트가 특히 위험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낼 때 본인이 따로 낸 소득거래 보험료 납부 내역이 같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제출 전에 불필요한 항목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고 내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루트는 큰 회사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위험합니다. 격리 담당자가 직원별 건보료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라면 갑자기 올라간 보험료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물론 건보료가 오르는 이유는 부업 말고도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같은 사유도 많기 때문에 100% 확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의심을 사여지는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 근로기준법 판례상 겸업금지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닙니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직장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고 회사 질서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 규칙과 분위기를 보면 노출 자체를 피하는 게 마음 편한 게 사실이죠. 그냥 신고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유혹이 있다면 가산세 구조를 보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카드사 정보와 플랫폼 정산 데이터 지급 명세서를 통해 부업 소득을 거의 다 포착합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늦게 발각될 뿐이에요. 2026년 가산세 구조를 정리하면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그러니까 고의 누락은 40%가 붙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는 부족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 연율로 환산하면 약 8% 국제거래가 포함되면 최대 6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소득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300만 원 나왔는데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만 60만 원이 붙습니다. 거기에 적발 시점까지 매일 0.0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이고 1년이 지나면 약 8%가 추가로 더 붙는 셈이에요. 다행히 구제책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면 50% 감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면 30% 감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20% 감면입니다. 즉 6월 초에라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60만 원이 30만 원으로 줄어들죠. 6월 30일을 넘기기 전이 사실상 마지노선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실전 액션 5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내 소득 유형부터 확인하기. 홈택스 마이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조회해서 3.3%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직접 확인하세요. 두 번째, 기타 소득 300만 원 분기점 점검. 일회성 기타 소득은 순소득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대부분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 경비 영수증을 철저히 챙기세요. 업무용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출장 교통비, 통신비 일부 같은 항목들이요. 세금과 건보료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순소득 2천만 원 방어선 사수. 연금저축이나 IRP는 합산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이걸로 과세표준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5월 31일 마감일을 반드시 사수하세요. 손택스 앱의 모두 채움 서비스로 5분이면 신고가 끝납니다. 혹시 놓쳤다면 6월 중에 기한 후 신고로 감면받으세요. 첫 번째 항목은 많은 부업너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내가 받은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는 국세청이 이미 분류해 두었거든요. 본인이 임의로 판단할 필요 없이 지급명세서 조회로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몽이나 스마트스토어, 유튜브처럼 계정이 살아있고 추가 거래가 언제든 가능한 플랫폼 수익은 거의 예외 없이 사업소득입니다. 세 번째 경비 항목은 절세의 핵심이에요. 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매출이 같아도 경비 증빙 수준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 합계가 수십 배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이 곧 돈이 되는 거죠. 표면적 정보를 넘어서 부업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실전 인사이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사이트. 연금저축과 IRP는 이중 방어선입니다.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환급률이 16.5% 최대 약 148만 원 환급받을 수 있고 동시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누진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수의 소득 산정에서도 간접적인 절감 효과가 있어요. 부업 순이익이 2천만 원 근처인 분이라면 이건 사실상 필수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 금융소득 1천만 원을 잘 관리하세요. 이자와 배당 합산액이 1천만 원 이하면 보수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배당이나 예금 이자가 있는 부업너는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관리하면 그것만으로도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경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가 사실상 함정이에요. 이 PDF를 회사에 그대로 제출할 때 소득거래 보험료 납부 내역이 같이 포함되면 격리팀에 투잡이 노출됩니다. PDF 생성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료 항목 중 소득거래분 체크는 반드시 해제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짚자면 2026년 직장가입자 소득거래보험료 상한액은 월 459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건 월급의 수익이 수억 원 단위인 슈퍼리치가 대상이지만 전반적인 부과 체계가 고소득자 방향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부업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 소득 시점 분산이나 사업자 등록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 부업 세금과 건강보험 이슈는 결국 300만 원과 2천만 원 이 두 개의 숫자로 요약됩니다. 3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의 경계선, 2천만 원은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의 경계선이에요. 이 두 숫자 사이 어디에 본인이 위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소득 유형, 경비 증빙, 신고 기한 이 세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의 함정은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PDF나 격리 담당자의 건보료 모니터링 같은 간접 노출 루트가 존재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5월 31일까지 홈택스의 모두 채움 서비스로 5분 안에 신고를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